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2월 2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 대신에 12월에는 사랑 가득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고 또 웃음도 가득하시고 행운도 가득하시라는 말씀 12월 둘째 날 오늘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벌써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아쉬움보다 또 내년 2023년을 맞이하는 설레임으로 남은 날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12월 모든 일이 보이는 저 파도처럼 수월하게 흘러가는 한 달 되시라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다방의 부동산 브런치, 부동산 읽어주기 매거진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감사스마일이 또 마지막 부분에서 또 제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보이는 전경, 이 여기가 지금 또 지금 올림픽 지금 잠실인 것 같고요. 지금 주경기장 같은데 이쪽이 또 한강인 것 같은데 정말 멋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정부가 11월 10일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었는데 내용이 너무 좀 많고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다방에서 지금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규제를 갖다 지금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도권 대부분 지역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는데 아마 이제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도 아마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일부 지역은 또 해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을 갖다가 구조 안전성을 기존 50%에서 지금 대폭 지금 안전진단을 갖다 낮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지금 안전진단도 지금 많이 낮추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이 푼다고 하더라도 또 시공사라든지 시행사에서 바로바로 또 그렇게 재건축을 갖다 진행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사업자 부활. 현재는 비아파트만 신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그런 혜택을 많이 보지를 못했고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를 갖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는 지금 아마 부활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달에 아마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15일 전에는 지금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방안이 발표가 되면 감사스마일 TV에 또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 변화가 12월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사전청약 폐지라고 좀 이야기를 했지만 공공의 사전청약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사전청약이 폐지가 되지 않았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청약을 갖다 이제 폐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제 청약 실수요자들한테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기 때문에 본 청약 때 넣을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아파트 청약에 또 청약을 갖다 넣는 것도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 정부에서 사전청약 폐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민간 청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간 사전청약인 것 같고 지금 공공 사전청약은 제가 알고 있기로 폐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전청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창릉 같은 경우에는 꼭 보험을 내가 들어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사전청약 꼭 도전하셔가지고 당첨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12월 달에 창릉 S3블럭 청년 원가주택 사전청약을 갖다 아마 실시할 것 같은데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좀 일부 있어서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이 아니라 일반 공급으로 아마 청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정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첨제 기회는 확대됩니다. 이제 거주자 요건이 폐지가 되고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넣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무주택자라면 이제 추첨제를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도권에 살아도 뭐 지방에 살아도 이렇게 청약을 갖다가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란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수도권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습니다. 즉 비규제 지역이 됐다는 뜻인데 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 미만 또는 초과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 물량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보다 많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 특히 이제 당첨 기회가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추첨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대출의 변화입니다. LTV는 무조건 50%, 그러니까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9억 이내, 9억 초과, 15억 초과 3개로 나뉘어서 LTV가 각각 상이했지만 상당히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렸고, 그러나 앞으로는 무조건 LTV 50%로 일원화되고,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DSR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께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생활안정 목적 대출도 규제를 가했고 그래서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받기가 불가능했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역전세가 정말 심각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지금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역전세 부분 때문에 저에게 많은 상담도 해주시고 또 제 고객분들 중에 역전세 때문에 곤란을 겪으신 분들 꽤 있으신데 이거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내년부터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과 같은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지금 역전세난이 내년 초까지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대출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LTV라든지 그러니까 DTI 이 안에서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이고요. 시행일은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확대되는 거 각자가 은행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서민 실수요자 LTV 무대 한도가 4억에서 6억까지 상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 LTV 20%가 더 대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6억 이하의 대출을 갖다 6억 이하의 집을 갖다 마련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6억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의 변화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 취득세 중과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가 일괄 적용됐지만 이제 수도권 대부분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고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기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내년에 이제 감안해가지고 일단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다주택자 분도 정부의 이런 부동산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갖다 지켜보고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숨죽이고 그냥 이런 시장을 갖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인데 왜 이번 정책은 큰 효과가 없을까, 효력이 없을까?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되면 바로 시장에서 이렇게 좀 뭔가 순환이 되고 움직이는데 이번 11월 10일 지난달 대책은 정말 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정책의 목적대로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매물이 또 늘어나고 또 취득세 중과 기준이 사라져서 매수세가 붙고 이런 식으로 매물 증가라든지 거래가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런가 봤더니 주택거래는 지금 계속적으로 침체될 것이고 또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첫 번째로 금리가 지금 불확실하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전반기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가 0.75씩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에서 밟고 있고 또 한국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불확실한 그런 시장,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한 그런 또 대외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 그런 상황까지 이 두 가지 금리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게 이 두 가지가 또 물론 크겠지만 세 번째인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부동산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집을 갖다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갖다 내려갈 때 사지 못하는 것처럼 집값도 제가 13년 동안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면 더더욱 사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바닥에서 지금 이 집을 갖다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집을 갖다 샀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을 못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 심리가 붙지 않아서 이런 사태, 그러니까 이런 집값이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붙기가 힘든 상황인데 높은 금리라든지 대출 한도로 인해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취득세 중과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도 허용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붙지 않고 또 다주택자들도 지금 매수로 지금 돌아서기 힘든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입니다. 가장 큰 허들은 취득세인데 이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기자들 일문일답 시간에 취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안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취득세 중과를 갖다 완화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없고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다주택자들의 이런 취득세 중과도 아마 일부 그러니까 이거 완화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거는 지금 당장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 초쯤에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는 순간에 가격이 떨어진 수도권의 주택들을 다주택자들이 또 매수할 수가 있고 또 현금 부자들이 이런 것들을 또 주워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폐지는 발표하지 않고 남은 카드를 아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12월 달에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이런 제도를 허용을 해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초까지 어느 정도의 대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확실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뭐 전반기에서 지나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또 달라지는 또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갖다가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데, 그때 상황을 제가 이제 복기를 해보면, 그때도 지금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지금하고 좀 다른 상황은 그때는 뭐 이렇게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고, 또 그 전에 그렇게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009년과 지금 2009년도 금융위기 때 터졌을 때랑 지금이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다 짓기는 힘든데 제가 그래도 그때랑 지금이랑 딱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가격이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았었거든요.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거의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는 게 좀 많이 다르고 또 소득 수준이라든지 또 주택을 갖다 매수했던 그런 연령대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랑 논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부동산 이 가격을 갖다가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생각을 갖다 결론을 지어드리면 집값이 물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근데 집값이 내려가면 집을 안 삽니다. 그런데 10년을 갖다 그러니까 10년인 20년을 갖다 쭉 보면 결국에는 집값은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저에게도 오셔가지고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초까지, 내년 전반기까지는 아마 떨어질 것 같다. 그런데 실상 삼성벨트라든지 덕양구 이쪽은 물론 일부 지역 같은 경우 덕은이라든지 향문 같은 경우에는 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실상 가서 부동산 가서 집을 살려고 매수하시는 분들 가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정말 급급매로해서 한두 건이 그게 거래가 뭐 돼서 실거래가 찍히고 또 뭐 특수관계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매매가 되는 건이 있는데 그 건이 모든 것으로 해가지고 그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값을 뭐 조정받고 앞으로 집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대외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가 심리입니다.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또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덕은지구 입주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덕양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삼성벨트 같은 경우 창흥선 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10억짜리가 5억짜리가 되기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 5억까지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말씀 자신 있게 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5억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실거래가 하나 됐어요. 그거는 본인이 그걸 못 버텨가지고 되는 거지. 만약에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내년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완화된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또 언제 또 떨어졌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갖다가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그리고 제가 향동이라든지 덕은에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힘드신 분들께 이야기 좀 드리면 이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으면 끝까지 버티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못 버틸 것 같으면 정말 싸게라도 임대 아니면 뭐 전세, 월세, 반전세라도 이렇게 주면서 시간을 갖다 좀 버리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양시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없고 내후년에도 입주 물량이 없고 창릉과 장항지구 더 나아가서 덕은에 국방대 부지가 있는데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뭐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특히 다른 뭐 경기도 뭐 F5, F4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보다 고양시 덕양구의 부동산의 미래 가치는 정말 높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건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12월 달에 또 내년에 정부에서 부동산의 이런 침체, 하락을 갖다가 가속화하지 않도록 또 새로운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니까 너무 많은 걱정과 그렇게 뭐 고뇌와 번뇌 차지 마시고 이 시간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각자가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또 제 생각과 좀 다르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그냥 흘려 보내시면 되고 또 제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현장에서 부동산의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지 않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침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조금 더 긍정의 마인드로 시장을 좀 보시고 조금 이 기간 내년에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듯이 또 봄이 온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아무튼 또 즐거운 주말이고요. 오늘 축구 뭐 포르투갈 하고 마지막 16강 결정하는 마지막 경기인데 감사스마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결과는 하늘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화이팅입니다. 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